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저도 몇 번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을 계속 읽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제독을 계속 했어요? 네, 책을 제독을 전 했어요. 진짜 느리게 읽었는데, 진짜 느리게 한 번? 작년 딱 이맘때 읽었었거든요. 약간 이런 책들을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래서 약간 그때 켄타로프 네. 책도 그렇고 엄청 상상력이 정말 디테일한, 바로크 시대를 산 것도 아닌데 샀다 온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정도의 약간 좀 디테일한 것들이 있는 걸 좀 좋아하시나? 약간 그걸 대화가 많은 것보다는 좀 여백이 많은 걸 좋아하는 편인 건 맞거든요. 너무 촘촘한 것보다는. 근데 오히려 그게 디테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엄청 촘촘하게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집중을 좀 못했던 게 이름들이 좀 생소한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좀 이렇게 훅 들어가서 읽긴 했었어요. 좋은 문장을 많이 고를 수는 없는 책이긴 했어. 장면이나 그냥 이거 자체가 좋게 뭔가 인상에 남는 거지. 분위기가 인상에 남는 거지. 혹시 이 옴기니 이분을 잘 아세요? 이분이 이 파스칼 키냐르를 되게 많이 번역하는데 제가 느끼는 이분의 스타일은 한국어로 그냥 불어를 옮겨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문장이 아니라 불어를 그냥 한글로 옮겨놓은 느낌의 번역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번역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책들이 좀 많았거든요. 좀 딱딱한 맞아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좀 있긴 했어요. 전혀 한국 사람들을 위해 번역한 느낌이 아니었고 근데 후기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게 애초에 그렇게 의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는 불어의 그런 아름다움을 옮기는 데에 충실하는 거지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는 번역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학구적인 분이시구나.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4번째 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홍지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운영하는 차경희입니다. 오늘은 벌써 4번째 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책은 파스칼 키냐르의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책이고요. 이번 책은 제가 골랐습니다. 고른 이유는 너무 단순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늘 서점에서 녹음을 하다가 오늘은 이 홍재목님 작업실에서 책을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너무 진짜 단순하게 음악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고 말해놓고도 너무 민망한 게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음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책에 대해 쓴 소설을 너랑 같이 읽고 싶어라고 했을 때의 느낌이 혹시 이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잠깐 후회했다가 아니야 그래도 좋은 책이니까 좋은 소설이니까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책에 만춘서점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이 만춘서점은 제주에 있는 제주 함덕 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인데 제가 작년 노동절 때 제주를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그리고 이 서점에 들러서 이 책을 샀었고 그래서 이거를 제주에서 있을 때 읽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그러니까 5월에 사서 앞에 절반 정도를 제주에서 읽고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아마 6월에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중단을 했다가 그래서 이게 표지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예쁜 호수, 연못 이런 주변에 있는 오두막 숲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거든요, 표지가. 근데 이게 지금 계절이랑 너무 잘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책을 뭘로 고르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게 딱 머리에 떠올라서 읽은 지 한 1년 정도 만에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사실 이게 저희가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쉽게 이해되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 표지와 그냥 이 소설에서 전하는 분위기 자체가 인상적으로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 다시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 소설이 음악에 대한 질문을 좀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전혀 음악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스너로서도 완전 그냥 잡식이기 때문에 취향 자체가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조차 이해를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혹시 다른 방향의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잡식을 하면은 되게 건강할 텐데. 근데 뭔가 이게 아름다워라는 인상을 받은 것조차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파스칼 키냐르라는 이름을 낯설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소설을 조금 좋아한다는 분들한테는 이미 많은 지지자가 있는 물론 소수겠지만 있는 작가이고 국내에 많이 번역이 됐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주류의 느낌은 아닌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많이 됐다는 거는 소수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 같고 네. 나온 작품 중에 음악에 대한 책들이 좀 많고요. 소설도 그렇고 그 파스칼 키냐르가 어린 시절에 음악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아버지였나? 연주. 네, 두 분 다 부모님이 한 분이 그러니까 언어학자와 음악하는 분의 자녀인데 자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근데 아마 두 분 다 음악과 관련된 취향을 갖고 계셨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듣기는 했고요. 음악가 집안이라고 뒤에 연보에 써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악에 대한 탐구가 이 문학에 대한 탐구랑 되게 많이 연결지어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좀 있고 어떤 건 사실 근데 엄청 저한텐 철학적이어서 읽다가 전 좀 손을 놓은 책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좀 되는 소설들은 너무 좋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 도넛을 들으시고 세상의 모든 아침이 마음에 드는 분들은 다른 책들을 좀 용기 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약간 채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채식을 한다.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채식을 해보는 것과 밖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것과 신념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건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거니까 좀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했었는데 지금 채식을 하진 않지만 채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채식은 태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선택할 수 있는 태도? 그래서 좀 예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좀 달라진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뭔가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조금 채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되게 많은 절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프랑스 소설이잖아요. 근데 되게 동양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아마 이 작가가 공부한 부분이랑 연결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말씀하신 게 채식이라는 표현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되게 군더더기가 없고 되게 제어되어 있고 이 안에서 이야기 자체가 그리고 약간 그 경희님에 대한 그
취향을 조금 의심했었어요. 의심은 아니고 아니. 이런 류의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가? 이러면서 아니에요. 저희가 녹음 전에 얘기했지만 책도 되게 잡지이기 때문에 네. 저 막 추리소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뭔가 이 제독을 하는 컨셉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네. 뭐 안 읽은 구간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초반에는 지금 서로 읽었는데 좋았던 책들을 고르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경험에 의한. 네. 그러다 보니까 2번 읽고 싶은 책을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뭔가 여운이 남는 책을 고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와 하고 좋았다라고 하고 그냥 사실 다시 읽지 않는 책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달아 좀 이런 좀 책들을 고르게 된 것 같고, 재밌는 거는 밤에 우리 영혼은 그리고 헤아려 본 슬픔 제목님이 고르셨잖아요. 네. 근데 이 책하고도 설정이 좀 연결이 또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진짜 의도한 게 아니었고 줄거리를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차가 지나가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트 콜롱브라는 네. 사람이 음악가가 캐릭터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 사람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이야기들을 거의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읽었을 때 아 맞다 이 사람 이런 배경이 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면서 괴팍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딱 첫 문장이 몇 년 봄에 생트 콜롱브 부인이 죽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헤아려 본 슬픔이랑 연결이 돼서 아내를 잃은 남자의 여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무의식 중에 혹시 내가 그런 연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생각을 안 하고 골랐는데 저번 주에 좀 제가 밝은 책을 고르게 했는데 그쵸. 근데 저는 이게 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에 대한 진지한 무엇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괴상했나라는 생각을 잊고 있었나 봐요. 제가 좀 아름다운 장면들만 이게 배경이 그때 바로크 시대의 네. 그때 프랑스 배경인데 그때가 뭐 1600년대 이때쯤이니까 17세기? 네, 17세기 때니까 그때를 다녀오신 분이 쓴 것처럼 너무 배경 설정들이 네.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방금 되게 다녀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다녀올 수 있으면 네.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네. 뭔가 몰입이 이게 그리고 영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동명에. 네. 혹시 찾아보셨어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저는 보지는 못했고 네. 브런치 카페가 있었어요. 브런치 카페? 네,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이제 상호명이 녹색창에 치면은 영등포에 되게 유명한 브런치 카페가 있더라고요. 킵해 두셨어요? 아니요, 이게 그래도 녹색창이 쳤을 때 바로 나오는? 네,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가? 영화보다 소설에 관한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이 브런치 카페가 이 소설을 좋아하셨거나 네, 영화를 좋아하셨거나 아니면 네이밍을 하신 건가? 제목이 마음에 들었거나 보통 이렇게 좋은 제목들 작품 제목이 좋으면 상호명으로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 되게 좋긴 하잖아요. 네. 뜻을 알면은 되게 무거운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지와 제목에 속아 넘어간다면 되게 뭔가 희망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이미지는. 그쵸. 아까 함덕 얘기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도 매년 1월에 제주를 가는데 네. 항상 함덕에 장을 보러 갔었어요. 거기 5일장? 뭐 이런 거 인건가? 아니요, 거기에 그냥 뭐 하나로마트? 네. 이런 데 가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가 함덕에 있어가지고 함덕을 갔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 책 표지 보면은 이게 수채화
그런 거 같죠? 네. 유화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사진을 이미지화했나 싶었는데 네. 그건 잘 모르겠고 밑에 보면은 약간 사진 같은데 그쵸? 위쪽에는 되게 또 어떤 처리를 한 건가? 합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되게 그냥 봤을 때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그냥 벌레가 많겠군. 여기가 함덕이 조천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 동네랑 되게 닮아 있긴 해요. 이 사진 이미지가. 이게 무슨 꽃일까요, 나무에? 꽃 같은 게 이렇게. 어디 이거요? 네. 노란 거? 치자? 모르겠다. 수채화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왜요? 예전에 미술부에 있었는데 그때 한 중3 정도부터 해서 계속 한 3년 정도 미술부에 있었고 그림 이제 입시를 준비를 좀 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채화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미술 선생님이 수채화를 되게 좋아하셨고 수묵담채화를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저한테 자꾸 수채화랑 수묵담채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유화라는 거를 접하고 유화를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틀려도 마르고 더 더딥힐 수 있고 질감이라는 게 훨씬 만질 수 있는 질감이 많이 표현이 되니까 그때는 너무 막 유화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영향으로 수채화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되게 좀 뭐랄까 뿌옇고 느낌이 뭔가 선이 되게 없는 느낌이고 계속 옅음과 진함으로 이렇게 거리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뭔가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그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심야라는 제 앨범에 처음에 이제 처음이 아니라 작업해주셨던 분이 수채화 위주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자켓 디자인? 네네. 그림이 마음에 안 들은 어떤 건 아니고 그게 그냥 수채화였다는 이유로 뭔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다른 그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는데 그럼 그 그림도 수채화예요? 네. 되게 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수채화를 좀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히려 유화나 이런 것들보다는 수채화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수채화인지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 수채화를 싫어하고 좋아하게 됐던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선생님은 잘 계실까요? 선생님이 너무 강요하셨나 보구나. 그러면 저희가 문장을 소개를 하면서 저 얘기를 나눠볼까요?